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와 삼척, 정선 그리고 강원 남부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강원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의 강풍이 불겠고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더 떨어져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내외, 동해안은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경보가, 강원 동해안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일을 오는 26일로 확정했습니다.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한데 공직선거처럼 사전투표는 21일과 22일에 실시되고 선거운동도 진행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날짜를 오는 26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부가 제출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공표된 지 25일 만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역시 공직선거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6개 읍면에서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일은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틀간 실시되고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전날까지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단체와 김진아 군수 측이 각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방송 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과 SNS 문자 발송, 선거 공보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김진아 군수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김 군수 측에 위임받은 사람이 선거운동과 선거방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이유는 김진아 양양군수의 민원인 성착취와 금품 수수, 플라이강원 20억 원 제공, 인사비리 의혹 등입니다. 양양 군민들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분들을 다 묶어서 함께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수모 이런 것들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 관건은 투표율과 찬반 비율입니다. 양양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8,370여 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개표 뒤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양양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도내에서 시장 군수를 상대로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책 대결이 아닌 개인 비위 혐의를 이유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인 강릉시가 기존 통합관제센터 CCTV 기능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결합해 새로 도시정보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첨단 교통시설의 효율성 등을 점검한 뒤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시청 본청 옆에 2층 높이의 건물 하나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본청 지하에 있던 강릉시 통합관제센터가 이전해 강릉시 도시정보센터로 새로 문을 연 겁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도시정보센터는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강릉 지역에 설치된 2천여 대의 CCTV를 통해 주정차 단속은 물론 각종 재난과 방범, 쓰레기 투기 감시 등을 365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경포 산불을 미리 감지했듯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산불과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을 다 볼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쓰레기 투기, 방범, 사고 같은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강릉시 시민들의 안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첨단 시설을 들여놓은 뒤 다양한 성능 시험을 거쳐 이달부터 시민들에게도 공개됐습니다. 센터에서 마련한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스마트 교차로와 스마트 전광판,
스마트 횡단보도를 체험하고 강릉 시내를 3D로 구현한 도로를 체험용 차를 타고 직접 운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강릉이 이렇게 스마트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은 꼭 잡히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착해졌으면 좋겠다. 전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이런 CCTV로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정보센터의 체험 프로그램들은 내년 10월부터 열릴 ITS 세계 총회에서 시찰단에게 실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ITS 시설물을 많이 구축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시정보센터 내에 그런 시설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험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체험을 원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하루 3차례 지정된 시간에 예약한 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가 개통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MBC 강원영동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동해선 열차 운행 현황과 효과를 점검해 봅니다. 먼저 한 달간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이용했는지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27분 ITX 마음 열차가 삼척역에 들어옵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한 지 4시간 가까이 만에 열차가 삼척역에 도착한 겁니다. 버스는 하루에 지금 10시, 부산까지 10시 20분 차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4번 와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지. 이게 잘 생겼어요. 울산에 눈이 잘 안 오니까 여기서 눈 있을래나 하고 눈도 구경할 거 이쪽으로 온 거예요. 동해를 거쳐 강릉까지 가는 260여 명 정원의 열차에 승객이 꽉 찼지만 삼척역엔 17명만 내렸습니다. 대부분이 강릉으로 가는 승객들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운행하고 있는 동해선 ITX 마음 승객은 지난 한 달간 41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인 37만여 명이 강릉에서 내리거나 탔습니다. 삼척 근덕과 이몬, 오공과 같은 작은 역엔 한 달간 1000명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무인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근덕역엔 직원이 따로 있지 않은데요. 표를 사려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탄 뒤 승무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루 4차례 부산 부전과 강릉을 오가는 ITX 마음 열차는 연휴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거의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구에서 강릉까지 하루 4차례 운행하는 누리로 등의 열차표도 주말엔 절반 넘게 매진이고 주중에도 꾸준히 승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도시로 입지를 굳힌 강릉을 제외하면 삼척과 동해 지역 방문객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와도 뻘쭘해요. 버스도 1시간 한 대 다녀야지. 강릉만 좋은 거 시키는 거. 동해선 개통 한 달, ITX 마음 열차가 지나가는 해안가 지역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의 주요 도로 건설 계획 가운데 춘천 서면대교처럼 올해 착공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착공하거나 추진 예정인 도로 건설 계획 41개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더했는데 문제는 34조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서면과 중도로 있는 서면대교 1.2km를 4차선 교량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올해 9월 착공됩니다. 현재 조달청과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2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8년 말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처럼 강원도 주요 도로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33.6km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안에 협의를 끝내면 올해 12월 착공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같은 올해 주요 도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제6차 국도 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28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제2경춘국도와 연결돼 춘천 용산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46호선 건설과 홍천 북방면에서 춘천 동래면까지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강원도는 국도, 국지도 건설 신청 사업이 28개가 받아들여져 인용률 68%로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개가 들어간 거는 역대 이렇게 들어간 게 우리 강원도로서는 최다, 제일 많이 들어갔다. 여기에 사업이 확정된 5조 6천억 원 규모의 영월 삼척 고속도로도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의 전체 41개 도로 건설 계획을 다 더하면 사업비가 34조 원에 육박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진태 지사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강원도가 SOC 사업 마지막 퍼즐이라며 정부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국도 7호선 강릉 옥계에서 홍제 구간 확장과 삼척 5분에서 동해 대구 간 우회도로 신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홍제동까지 국도 7호선 구간은 총 길이 20.4km로 출퇴근 시간과 휴가철의 지정체 현상을 빚어 4차로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 8.8km인 삼척 5분에서 동해 대구까지 우회도로는 동해안과 부평 국가산업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의 도심 우회를 유도하는 노선입니다. 삼척의 모 학교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교육청이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 감사한 결과 해당 직원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태백과 삼척 지역 학교 3곳에 근무하면서 모두 8,1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고 삼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학교 회계 지출 업무를 맡아 사무용품과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받은 뒤 개인 물품을 사는 방식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 명령을 내리고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 8명도 징계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선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큰 인기를 얻으며 지난해 모금액이 전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정선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전년 1억 9천만 원보다 30% 늘었습니다. 이처럼 모금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명품 사과로 소문난 임계사과, 참 들기름 세트와 정선 한우 등 답례품의 인기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권과 웰리스 관광 명소 로미지안 가든 숙박권, 와와군 시티투어 2층 버스 승차권 등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선택한 기부자도 많았습니다. 강릉시가 2026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600억 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확보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금액은 전년보다 357억 원 증액된 것으로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포함해 모두 45개 사업을 국비 확보 추진 사업으로 발굴해 국비 확보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은 신규 사업 국도 7호선 확장 사업 60억 원, 정동진 나들목과 톨게이트 신설 250억 원, 청솔공원 장사시설 확충에 70억 원 등입니다. 또 계속 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296억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88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서비스 제공 6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삼척 시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움츠러든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삼척시민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삼척시에 제안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